60세 이상이신 분들 가운데 밤에 화장실에 한 번이라도 깨는 일이 있거나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듯한 답답함이 남거나 소변 줄기가 나오기까지 한참 동안 서서 기다려야 한다면 제 이야기에 꼭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분명히 어떤 이상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뜻이며 실제로는 많은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전립선 질환을 진료해 온 의사로서 이런 사례들을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신의 전립선이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꼭 나이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 문제는 바로 당신이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작은 습관들이 전립선을 점점 더 크고 무겁고 다루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그 습관들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은 균형을 회복하고 압박에서 벗어나며 편안함을 되찾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전립선 비대에 조용히 기여하는 5가지 일상 습관과 그 대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건강한 선택들입니다. 사실 이 습관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남성들 사이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견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반복되면 요로 시스템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고 만성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 전립선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습관이 왜 중요한지 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혹시 불편한 배뇨, 잦은 소변 혹은 방광이 나를 지배하는 듯한 답답함 때문에 지쳐 있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이런 증상들과 평생 타협하며 살아가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능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원인들을 제거해 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첫 번째 습관, 바로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전립선을 서서히 비대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습관 중 하나이면서도 사실 누구나 가끔 죄책감을 느끼는 행동입니다. 외출 중일 때, 바쁘게 움직일 때, 혹은 공중 화장실을 쓰기 싫을 때 흔히 하는 습관이지요. 바로 조금만 더 참자 하고 소변을 미루는 것입니다. 심부름을 끝낼 때까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잠시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이 매일 반복되면 방광뿐만 아니라 전립선 전체에까지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아시다시피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위치에 있으며 요도를 고리처럼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요도는 방광에서 음경을 거쳐 소변을 배출하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둘러싼 고리가 붓거나 단단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소변 흐름이 갑자기 느려질 수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 중에 소변을 참거나 영화를 보면서 일부러 미루거나 심부름 중에 신호를 무시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방광은 위아래로 팽창하고 그 압력은 곧바로 전립선을 누르게 됩니다. 민감해진 스펀지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립선 조직은 자극을 받고 점점 두꺼워지고 부기까지 생깁니다. 결국 많은 남성들에게서 이런 반복적 긴장이 조용히 전립선 비대의 씨앗이 됩니다. 특히 나는 괜찮아 하며 무심코 버티거나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 하고 미루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방광출구 폐색이라 부르는 상태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방광은 소변을 배출할 준비가 되었지만 비대해지고 뻣뻣해진 전립선이 통로를 좁게 만들어버리는 현상입니다. 방광 근육은 좁아진 통로를 뚫고 소변을 밀어내기 위해 더 강하게 수축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방광 자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반복적 압박에 노출된 방광은 벽이 두꺼워지고 장기적으로는 방광 기능 저하, 심할 경우 잔뇨가 남는 만성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끔 참는 것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매일 풍선에 정해진 용량보다 더 많은 공기를 억지로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구조와 기능 전체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풍선은 터질 수 있지만 방광과 전립선은 터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버티며 적응합니다. 그러나 그 적응은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직이 굳고 부풀어 오르며 기능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 경험상 이런 습관을 장기간 가진 분들 중에는 수면 중 빈뇨, 갑작스러운 요실금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소변이 도저히 참기 힘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습관이 있다면 저는 그 패턴을 꼭 바꾸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방광의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필요함을 느낄 때 미루지 말고 가셔야 합니다. 급박해졌을 때가 아니라 조금 더 일찍 반응하면 압력이 완화되고 전체 요로 시스템이 더 건강한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 미국 등지의 최신 연구 결과에서도 배뇨를 지나치게 참는 습관이 전립선 건강 악화 및 방광 기능 손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소한 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전립선의 가해지는 엄청난 부담을 줄여주고 전립선이 진정되며 치유되어 정상 크기와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얻게 됩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분들 중 습관을 바꾼 후 배뇨의 시원함이 회복되었다는 소감이 많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습관은 많은 남성분들이 처음 들으면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전립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지요. 바로 변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섬유질이 부족한 식단으로 인해 장에 단단한 변이 가득 차게 되면 그 압력은 곧바로 전립선 뒤쪽을 직접적으로 눌러버립니다. 이 압력은 단순히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하루 종일 스펀지 위에 벽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지속적으로 작용합니다. 그 결과 조직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혈액 순환이 막히며 신경까지 자극받아 낮은 등급의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염증은 결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립선 같은 주변 기관으로 번져나갑니다. 만성적인 변비는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을 야기해 방광과 전립선의 자연스러운 활동까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만성염증이 양성 전립선 비대증 중 많은 남성들이 알고 있는 전립선 비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압력 문제에 그치지 않고 몸속의 화학 반응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변이 장 안에 너무 오래 머물면 장내 세균의 섬세한 균형이 깨집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 체계부터 전립선까지 전신에 걸친 염증 반응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한 국내 연구에서도 60세 이상 남성 중 장 기능이 불안정한 분들이 전립선 비대 및 요로 감염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현대 식단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고 섬유질은 부족하며 가공식품과 치즈, 붉은 고기는 과다한 반면 물 섭취는 턱없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습관은 소화를 늦추고 변을 건조하게 만들어 장을 막히게 합니다.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변비가 압력을 만들고 그 압력이 전립선 염증을 일으키며 염증은 붓기를 심화시키고 붓기는 다시 배뇨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만약 화장실에 규칙적으로 가지 못하거나 변이 딱딱하고 건조하며 힘을 줘야만 배출된다면 이미 전립선이 그 불균형의 직격탄을 맞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증상이 반복된다면 방치하지 말고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행히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섬유질 공급원을 통해 천천히 섬유질 섭취를 늘려보십시오. 삶은 채소, 자두나 배 같은 과일, 귀리 같은 통곡물, 그리고 치아시드나 아마씨 같은 간단한 보조식품을 식단에 더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미역, 시금치, 도라지 등 전통 채소도 변비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의 통과를 원활하게 해줄 뿐 아니라 내부에서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 자체를 줄여줍니다. 장이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 전립선은 비로소 휴식을 얻습니다. 마치 복잡하게 얽힌 복도를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 열리면 모든 것이 더 잘 흐르듯이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식습관과 장 건강 관리가 전립선 건강에 직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편히 쉬거나
책상에 앉아 차를 마시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좋아하는 의자에 기대어 책을 읽다 보면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어느새 몸은 너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 머무르게 되지요. 겉으로는 편안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는 정체가 시작됩니다. 방광, 결장 그리고 전립선이 자리한 골반 부위는 본래 섬세하고 지속적인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순환을 통해 건강을 유지합니다. 영양분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원활한 혈류와 부드러운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으면 하체 순환이 정체되고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림프 배출 또한 약해져 독소와 염증성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 부산물들이 전립선 주위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전립선은 아주 섬세한 기관입니다. 끊임없는 정체를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살아있는 조직과 마찬가지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혈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일 몇 시간씩 혈류가 제한되면 전립선은 염증을 일으키고 부어오르며 자극에 쉽게 반응하는 상태가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전립선 비대로 이어지는 느리고도 조용한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분들 중 은퇴 후 활동량이 줄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 요즘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다 보니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앉아 있는 동안 골반 바닥 근육이 계속해서 눌리고 이로 인해 골반 혈관과 림프 순환이 저하되면서 전립선의 자연 치유력까지 떨어집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내며 움직임을 통합하지 않는 남성들은 골반 긴장,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 그리고 결국 전립선 비대가 발생할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불편함이나 빈뇨, 수면 장애 같은 증상이 몇 달 혹은 몇 년 뒤에야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중장년 남성분들 중에는 불편해도 참고 넘긴다 는 분들이 많지만 이러한 침묵이 오히려 만성 질환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움직임 간식을 권합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짧고 간단한 움직임을 끼워 넣는 습관입니다. 작은 자극만으로도 순환을 깨우고 골반 부위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에 충분합니다. 조깅을 할 필요도 땀을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30분에서 40분마다 일어나 방을 가로질러 몇 걸음 걷거나 다리를 가볍게 흔들며 깊은 숨을 몇 차례 쉬거나 허리를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하체와 전립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발끝을 들어 올려보거나 TV 광고 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한 바퀴 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립선을 스펀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두면 굳어지고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 스펀지가 부드러워지고 신선한 영양분과 산소가 다시 스며듭니다. 움직임은 단순히 몸매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편안함, 에너지 그리고 삶의 질을 조용히 지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매 시간 단 몇 분이라도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앞으로 수년 동안 전립선을 훨씬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쉽고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맹물이 지겹다면 레몬 조각이나 오이 조각을 넣어 상큼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물 마시는 습관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이 심심해서 잘 안 마시게 되는 분들은 레몬, 오이, 민트 잎 등을 곁들여 자연스러운 향과 맛을 더하면 마시는 재미와 동시에 건강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저녁 시간에 여유와 편안함을 위해 종종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즐기지만 이 습관은 사실 전립선과 방광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맥주 한두 잔 혹은 자기 전 커피 한 잔이 하루의 스트레스를 푸는 소소한 행복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작은 선택이 반복될수록 밤 시간대 배뇨 장애와 수면 장애를 불러올 위험이 커집니다.
알코올과 카페인은 모두 강력한 이뇨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신장에 신호를 보내 소변 생성을 촉진하고 그 결과 밤새 화장실에 가야 하는 횟수가 증가합니다. 특히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이완감을 주지만 체내 대사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심박수 증가, 체온 상승, 뇌 활동 자극까지 불러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커피뿐 아니라 초콜릿, 녹차, 홍차, 심지어 몇몇 감기약에도 숨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알코올과 카페인이 방광 근육을 직접적으로 자극해 방광이 충분히 비워지지 않도록 만들고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잔뇨감, 심지어 소변이 가득 차지 않아도 화장실에 자주 가고 싶은 충동을 반복적으로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방광은 점점 과민해지고 실제로는 소변이 많이 차 있지 않아도 뇌에 지금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아집니다. 한국인의 건강 통계에서도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는 중장년 남성의 비율이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야간요, 야간 배뇨로 잠을 자주 깨는 환자들의 상당수가 평소 밤늦게 술, 커피, 에너지 음료 등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방광의 용적과 탄력성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므로 젊을 때와 같은 습관이 더 큰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밤마다 맥주나 위스키 혹은 커피 한 잔이 잠을 유도한다고 생각해 오던 환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몸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이완시키고 편안하게 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따뜻한 보리차, 결명자차, 국화차 혹은 우유 한 잔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이러한 대체 음료들은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면서 방광과 전립선에도 자극이 적어 밤새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전통 허브차는 혈액 순환을 돕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이니 밤 시간대만큼은 반드시 카페인과 알코올 음료 대신 이런 음료로 습관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실천법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술이나 커피, 홍차 같은 음료를 피하시고 미리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준비해 두세요. 마시는 양을 서서히 줄여가면서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마시는 것이 싱겁게 느껴진다면 레몬, 오이, 사과 한 조각 혹은 민트잎을 넣어 취향에 맞게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알림 기능을 이용해 일정한 시간마다 물을 마시도록 습관화하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만약 밤늦게 음료를 반드시 마셔야 한다면 알코올과 카페인 대신 따뜻한 우유나 무카페인 허브차 또는 전통 곡물차, 옥수수 수염차, 둥글레차 등을 선택하세요. 실제로 꾸준히 이런 습관을 실천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밤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보고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립선 비대에 서서히 기여하는 5가지 일상 습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첫째,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것. 둘째, 변비를 무시하는 것. 셋째,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것. 넷째, 만성적인 수분 부족. 그리고 다섯째, 밤늦게 술이나 카페인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 5가지는 당장 큰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몸에 영향을 주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조용한 불편함, 잦은 소변, 잠을 설치는 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일상의 소소한 행복마저 빼앗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은 이 모든 습관은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완전히 뒤집을 필요도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하루하루 선택이 전립선과 방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60대 남성은 물론 심지어 80대 어르신들까지도 생활 습관을 바꾼 것만으로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소변 줄기가 강해지고 몸이 훨씬 편안해지는 모습을 수없이 경험해왔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아래쪽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깊은 심호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무기력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전립선이 당신을 지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립선이 지금까지 조용히 당신을 지켜주었듯
이제 당신도 전립선을 위해 작은 배려를 시작해 보십시오. 진료실에서 마주한 실제 환자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환자분 60 초반의 김 아버님은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루에 7에서 8시간씩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변이 자주 마렵고 특히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저는 김 아버님께 매시간 5분씩 일어나 집안을 걷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꼭 실천해 보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게 여기셨지만 3개월 후에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다리 붓기도 빠져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 60 중반의 박 아버님은 평소 물을 잘 마시지 않고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잦은 변비와 함께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압박감이 계속된다는 고민을 갖고 계셨죠. 식단에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추가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안내해 드렸더니 2개월 후에는 변비도 사라지고 소변 관련 증상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사례처럼 거창한 수술이나 약물이 아니더라도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당신 역시 오늘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닌 아주 작은 실천과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건강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장 좋은 날들은 분명히 당신 앞에 남아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평소 물을 잘 마시지 않고 고기 위주의 식사를 즐기시던 박 아버님은 수년간 잦은 변비로 적지 않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본인 말씀에 따르면 화장실을 다녀와도 속이 시원하지 않고 항상 아랫배 어딘가에 답답한 압박감이 남아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을 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진료실에서 배웠을 때 박 아버님은 오랜 기간 쌓인 불편감 때문에 표정도 밝지 않았고 밤에 잠이 자주 깨 소변을 보러 가는 일이 반복되어 만성 피로까지 겹친 상태였습니다. 괜찮겠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않겠어? 하며 참고만 계셨던 겁니다.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었지만 장 기능 저하와 함께 전립선 주변에 가벼운 염증 소견이 보였습니다. 저는 박 아버님께 식단에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더하시고 물도 하루에 최소 1.5에서 2리터씩 자주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친숙한 삶은 브로콜리나 연근, 오이나 배추김치 같은 채소 반찬을 식사마다 챙기시고 아마시나 치아시드를 아침 죽이나 요거트에 넣어 드시는 방법도 소개해드렸죠. 또한 박 아버님께 변비가 있으면 참지 말고 꼭 화장실에 규칙적으로 가시라 고 강조드렸습니다. 아침 기상 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도 변비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필요하다면 가벼운 걷기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장 운동을 자극해 주는 것도 잊지 마시라고 안내드렸습니다. 2개월 후 다시 뵈었을 때 박 아버님은 얼굴빛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변비가 거의 사라지면서 그토록 힘들었던 소변 관련 증상도 훨씬 줄었다고 환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편안해지니까 전립선도 훨씬 편안해진 것 같아요. 몸에 있는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예전엔 그저 나이 탓만 했는데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라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사실 박 아버님처럼 단순히 식습관과 생활 습관만 바로잡아도 증상이 크게 좋아지는 경우는 진료실에서 자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거창한 수술이나 복잡한 약이 아니더라도 몸은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스스로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목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아주 작은 실천, 아주 작은 깨달음이 쌓일 때 몸과 마음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당신 역시 오늘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저는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